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은 fx가 gx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두 함수를 더했더니 x제곱 플러스 3x가 되었더라. 다조건은 두 함수를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때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은 뭐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아마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둘의 곱을 봤더니 요렇게 x제곱 플러스 1과 3x 빼기 1이니까 그렇다면 fx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고 gx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겠구나. 그런데 이 둘을 더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확신에 찼죠? 그리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머릿속에 대충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 그래프가 얘보다는 더 위쪽에 그려지겠구나.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이 fx고 3x 마이너스 1이 gx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했던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답이 보기 중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계산 실수를 했나?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적분을 해봤는데 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신경 써서 출제를 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분들이 빼앗아 가셨어요. 그죠? 가뜩이나 가진 것 없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까지 빼앗아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혹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3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요. 요거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하나가 x축, y축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y는 3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혹시 이 곡선과 교점을 갖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딱 요런 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x-2이기 때문에 equal 0 돼서 1과 2 지점에서 둘이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면 요 지점이 1이 되는 거고 요 지점이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을 fx로 두고 3x 빼기 1을 gx라고 둔다면 가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둘을 곱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얘고 둘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fx와 gx는요. 그냥 연속인 두 함수다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틀렸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생각하세요. fx가 하나의 함수식으로 주어지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fx는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식으로 정의된 함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fx, gx의 곱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합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fx, gx가 요 둘 중에 하나가 fx고 둘 중에 하나가 gx인데 그게 실수 전체 구간에서 x제곱 플러스 1은 fx고 3x 빼기 1은 gx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 크거나 같은 쪽을 fx로 정의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fx는 이쪽에서는 요 곡선이 더 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fx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보시다가 요 지점부터는 직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선을 따라서 fx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곡선을 따라서 fx가 진행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gx는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gx는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gx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gx가 가다가 이 뒤로부터는 다시 직선을 따라 gx가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fx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gx가 됐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구간에 따라서는 얘가 fx가 될 수도 있고 구간에 따라서는 얘가 fx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fx라는 함수는 그죠? 이 함수식을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언제냐 하면 x가 1보다 작거나 그죠? 혹은 x가 2보다 크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fx가 3x-1로 정의가 되는 것은 1과 2 사이에서 즉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으면 요걸 gx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할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0부터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로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3x 빼기 1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것은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거에다가 그죠? 그 다음 1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걸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함수식 3x 빼기 1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정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얘를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2분의 3x제곱 빼기 x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또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1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요. 0 넣으면 전부 0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가 2 넣으면 6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없어지고요. 그죠? 요거 그냥 6분의로 통분을 해버리면 6분의 2 더하기 3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빼기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거 38에서 9 빼는 거네요. 그래서 6분의 29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은 몇 번에 있죠? 3번에 정답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